오늘은 한동훈 후보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몰려와 계십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좀 분위기가 좋게 흐르면 좋겠는데 어제 있었던 일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충남 천안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지자들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한 후보님 연설 중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걸 좀 제지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모습까지 펼쳐졌어요.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 폭력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당대회가 이렇게 마타도와 이런 폭력의 장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자꾸 상호 충돌 내지는 상호 비방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네거티브를 하나라도 한 게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래서 이의 제기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네. 없잖아요. 없네. 방어를 하신 거죠? 그렇죠. 방어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무 방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네. 거라면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예. 제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마타도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공격하려고 들면 수십 년 한 분들에 대한 공격이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런 거 잘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요. 그런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가 상호 네거티브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계적 중립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는 그 당시 제가 연설하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그런 거더라고요. 어제 소리를 지르시고 의자를 던지고 이런 분들이요. 그런 점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제 한동훈 후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연설을 좀 마치고 수습을 하신 이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일부 원 후보 지지자들이 저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타 후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맞받았거든요. 맞받을 게 아니라 그냥 그 막대 사수 같은 거 같은데요. 예.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시 같은 당으로서 앞으로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강 구도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좀 강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일강의 비결이랄까? 이거 너무 본인에게 여쭙기는 좀 쑥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일강의 비결이 뭡니까? 제가 누누이 좀 재미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좀 민심을 좀 두려워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 평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강고한 거겠어요. 제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금방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민심이나 당심이 우리 당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점점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예. 당원들이 바라는 지금 이 시점에 사실 총선을 참패한 이 시점에 필요한 당대표 모델은 어떤 걸까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변화를 이끌 사람을 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계속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대권 당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답이 없을 경우에는 이재명을 따라하는 거다. 이런 표현까지 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신다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답을 드리지 않았나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가장 큰 열망은 이길 수 있는 대권 후보를 내는 겁니다. 네. 그게 제가 됐던 누가 됐던 그 시점에서 그걸 결정하는 시점에서 그 사람이 로 마음이 모아진다면 당연히 그 자격을 갖추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그런 열망을 받으신다면 저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나가시라라고 강권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나경원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손을 봐서 이 대표가 어떻게 뭐 대선 도전하는 데 있어서 꽃길을 깔아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동훈 후보도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주변의 어떤 친한계 인사들을 좀 동원해서 셀프 개정에 나설 수 있지 않겠냐. 당규를 뭐 그런 주장인데요. 우리 나 후보님은 걱정이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원리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자당의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든 못 나가게 하고 예. 이런 방향의 연구를 하실 게 아니라 스스로 더 국민의 열망과 민심을 받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중에 당대표 실제로 되셨을 때 그 규정 때문에 우리 한동훈 후보가 너무 일찍 당대표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좀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미리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는 민주당과 달리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인의 앞날을 위해서 당원 당규를 쉽게 바꾸는 정당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규정 자체는 좀 만들어질 때 논란이 있었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규정에 만들어진. 예. 그렇다면 저는 규정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여론조사 결과도 좀 공개가 되다 보니까 2, 3위 후보들 간에서 좀 잠잠했던 단일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나경원, 원희룡 후보 두 사람 약간 공수는 바뀐 느낌인데 나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인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나 후보님이 좀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약간 순위가 좀 바뀌다 보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한동훈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은 1+1이 된다고 해서 2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논의가 되고 있는 단일화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일종의 정치공학적인 얘기잖아요. 예. 저게 어떤 대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민의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위한 것, 당의 승리를 위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를 꺾어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산수를 하시는 건데 수학도 아니에요. 저 정도면 산수죠. 그런데 그런 정치공학이나 정치적인 기술이 민심이나 당심을 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성공한다면 우리 당이 정말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당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기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제기가 되면서 제가 뭐 앞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당대회냐 뭐 이런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도 이거는 이제 우리 캠프 쪽과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당 지지층,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과반 지지율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흘러 나왔거든요. 다른 후보들이 좀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리 당과 무관한 보도 같고요. 보도 내용 구체적이지도 않았잖아요. 예. 저희가 만약에 냈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게 냈겠죠. 그렇죠. 뭐 수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 기존에 있었던 여조하고 방향하고 뭐 새로운 내용도 아니잖아요. 네. 저는 저희하고 무관한 내용이다. 괜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불거졌던 게 그리고 본인들도 여조 해보셨잖아요. 예, 해봤죠. 아실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초반에 좀 출마 선언 당시에 최상병 특검법 대안을 얘기하셨다가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도 상대 후보들은 탄핵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인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야당이 깔아놓은 탄핵으로 가고 있다 이랬고 나경원 후보는 탄핵에 밑밥을 던져준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 아마 토론회에서도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그런 시도를 가장 잘 막을 사람이 누군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제가 잘 싸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 수십 년 했다는데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국민들께서 저를 기대를 해주시고 당원들이 기대해 주시는 건 그런 걸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히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탄핵 입에 올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지지자들은 그런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글 같은 걸 쓰시더라도 탄핵이란 말을 일부러 검색을 안 되게 이렇게 끊어서 쓰거나 네. 거꾸로 쓰거나 이러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당대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탄핵을 정말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박 전 대통령님 탄핵 그 즈음보다 오히려 탄핵이라는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원희룡, 나경원 같은 분이 하고 계세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막아야 하고 당연합니다. 그걸 가장 잘 막을 사람은 접니다. 네. 그런데 그걸로 그렇게 공포 마케팅 하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을 해달라는 게 올라오는데 제가 이따가 흐름상 봐서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셔가지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도 보내주시네요. 예, 이거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응원하는 글인데 뭐 계속 속상한 일이 너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자발적 댓글 부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시는지 뭐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지지자분들이 봤을 때 우리 한동훈 후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본인들이 좀 눈물이 난다 이런 반응이신데요. 사실 그런 건 결심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집중적인 공격을 당한 건 한 5년 이상 됐어요. 5년이나 되셨습니까? 채널A 사태부터 해서 예. 조국 수사 때부터 해서 네. 계속 제가 감옥 가기 직전까지 가고 그 이후에는 180석과 맞서면서 여러 가지 음해를 받았고 청담동 술자리 등등등등 해서 뭐 저한테 그렇게 허위 사실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네. 유시민 씨의 무슨 계좌 추적 거짓말, 뭐 황희석 이런 분들 다 네. 그렇게 왔잖아요. 그 과정을 겪을 때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제가 한번 드렸던 말이 있는데요.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네. 뭐 처칠이 한 말이긴 하지만 처칠이 처음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누구나 반응을 하게 되죠. 예. 상황이 오면 짜증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하고 나왔다. 그 문제의 작은 그런 식의 이 파도에 별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뭐 100% 제 스스로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걸 이 좀 타고나기를 이런 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성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거 하나하나에 마음이 막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스트레스 내성이 강하시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예. 많겠죠. 그런데 세상에 근데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정도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사시는 분 많겠습니까? 정말 고생하고 사시잖아요. 물가도 높고 금리도 네. 높고 그런 분들 그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뭐 취업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받으시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제가 받는 이런 스트레스는 그냥 애교 같은 겁니다. 예.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최상병 특검법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당대회 이후로 재표결 시점도 좀 미루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원래 대표가 되면 발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재표결도 미루고 나중에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도 대표가 되면 발의를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지금 상황이 제가 낸 대안으로 인해서 판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보수는 이슈에 대해서 좀 떳떳해져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건 보수가 목숨처럼 생각해야 되는 보험과 안보의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해야 되고 국민들께 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규명이라든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는데 보수로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메시지를 국민께 드려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이슈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해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낸 대안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뽑는 특검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대법원장 등 제3자가 뽑는 그 특검 중에 고르는 구도로 과거에는 진실규명을 바라는 특검을 원하는 세력과 특검을 반대하는 세력 이렇게 구도가 있었잖아요. 이 판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저희는 이 보훈의 이슈에 있어서 진실규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런 이 메시지를 던지는 쪽으로 저희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뭐 저거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한 거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안 받고 그다음에 뭐 상설특검도 얘기한다면서요. 네, 상설특검. 그런 얘기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하더라도 가능한 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도는 이런 법은 민주사회가 만들어지고 법치사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구도는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구도를 만드는 무조건 예. 자기들이 정하는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냥 뒤에서 때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절치 않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이 특검이 얼마나 정략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이슈를 이용해서 어떤 정의라든가
억울함을 풀어주기보다 정략적인 이익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상대방의 잘못된 의도를 드러내고 네. 우리의 떳떳한 의도를 최대한 설명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막아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내게 했고 좀 구도를 그렇죠. 판을 바꾸는 효과가 있었다. 막아내는 것도 예. 단순하게 그냥 웅크리고만 있어서는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네. 또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끝납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 이것만 들고서 3년을 이렇게 갈 겁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보십시오. 앵커님도 생각해 보시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법에 약점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죠? 제3자가 하자는 거잖아요. 네. 뭐가 문제죠? 제3자가 해야지 그럼 당사자가 합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정하는 특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길가에다가 요 앞에 종로 길가에다가 그 스티커 붙이는 판넬 붙여놓고 네. 그냥 사안 관계없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하는 검사를 쓸 거냐 제3자가 정하는 특검을 쓸 거냐를 물어보십시오. 예. 당연히 이쪽으로 많이 붙지 않겠습니까? 민심을 따르자는 겁니다. 네. 그걸 안 받는 게 이상한 거고 그걸 안 받는 민주당을 이렇게 만천하에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수당이잖아요. 예. 그냥 표대결로만 가서는 네.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민심을 반영하고 민심을 따라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민주당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에게 한동훈 안으로 좀 발의를 해달라. 일명 발의 사주를 했다 이런 말까지 좀 천하람 원내대표 공개를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하지 왜 그렇죠? 예, 왜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 특검안을 뒤집긴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조금 이렇게 옆구리를 쑤시는 느낌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이세요? 정치에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뭐 권력투쟁 같은 거라든가 권모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정치가 흑막 뒤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국민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약간의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으로 얼마든지. 넘어가겠습니다. 뭐 한 후보님은 토론회 과정 그리고 연설회 과정에서도 내내 강조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목적이 같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상대 후보도 그렇고 일부 이제 그 당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좀 우려가 된다,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대표가 되신다면은 이상적인 당정 관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 말씀드리죠. 목표가 같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시겠어요? 목표가 같잖아요. 제 예. 입장에서 뭘 하든 간에 저는 나라를 잘 되게 만들고 싶고 국민의힘을 이기게 만들고 싶어요. 예. 제 목표는 그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그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민심을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저는 대통령과 제가 완전히 같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공적인 목표가 완전히 같은 공인들 사이에서는 그 이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 사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그건 그렇게 궁금해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공적인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적인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연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네. 당정관계 굉장히 말씀하시잖아요. 당정관계가 우리 정치의 최종적인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이 목표를 향하기 위한 중간 과정 중 하나일 뿐이에요. 예. 그 중간 과정은 대단히 이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당정관계가 수평적으로 이견을 제시하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께 보여드림으로써 건강해지고 신뢰를 받고 공감을 사고 그래야 이 목표에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자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너무 많죠. 또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문화일보 이제 허민 기자가 한 얘기 중에 후보님이 예전에 그 처음으로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을 때 비대위원장 시절에 대통령에게 이제 전화를 받고 약간의 화를 내면서 통화를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좀 실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걸 그대로 믿는 분들은 그런 관계면 이미 끝난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공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 그리고 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런 곳에서 사적 감정을 그렇게 이 파파라치 하듯이 네. 보는 것은 국민들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예 그런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죠. 네.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견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예.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잖아요. 네. 오래 공적인 일을 같이 해왔습니다. 같이 해오는 과정에서 이견도 많이 있었어요. 예. 격론이 벌어질 때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공공선을 위해서 공적 가치를 위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대부분 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자체도 전 지나가 보면 참 즐거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럼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좀 조율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제가 이견이 많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얘기 아닌가요? 예. 네. 이견이 그렇죠. 있었죠. 여러 가지 뭐 여사님의 사과 문제라든가 예. 뭐 그 이후에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가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황수석 문제라든가 예.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의견을 저는 지금도 그때 우리가 조금 이견을 더 좁힐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대부분 대통령실에서 풀어줬어야 될 문제거든요. 예. 대통령실의 입장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예. 그렇죠. 요구를 하고 답을 기다리시는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후보님들이 어떤 그 상황에 있어서 그 정도 이견도 제시하지 않을 거면서 당대표를 하려는 거라면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당신과 민심이 그런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은 이견을 서로 이견을 가지고 충분히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국민을 위한 해답을 찾아야 하고 그래야만 집권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 네. 그리고 어떻게 감히 토를 다느냐 뭐 이런 뉘앙스로 토론에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된 인연이지만 어떤 이제 그 구분해서 좀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 게 그럼 당 대표가 되시면 궁금하실 건 알겠는데요. 예. 아니 당 대표가 되시면 식사를 두 분이 하실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식사 정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식사 정치라기보다는 전 토론과 대화의 정치, 공개적인 정치라고 생각해요. 예. 정치가 오히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좋은 분들과 식사하는 것을 즐깁니다. 네. 당연히 대통령님과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자주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댓글팀 논란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자발적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내가 댓글팀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워낙 요즘에 한동훈 후보가 공격받는 이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김건희 여사 문자라고 이제 언론사에서 공개한 것들에 등장하는 표현이 댓글팀이다 보니까 이게 여사가 운영한 댓글팀 얘기로 흐르다가 갑자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등장을 하더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때 댓글팀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이게 여전히 좀 끊이지 않는 논란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인 것 같고요. 저기 막 올라오는데 저분들을 그럼 제가 시켰다는 건가요? 자발적 댓글팀이다 이러고 계십니다. 지금. 뭐 저분들 한번 조사해 보시죠. 저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뭐라도 한마디라도 연락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예.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언제든 간에 사실관계는 댓글팀이든 뭐든 뭘 했든 간에 제가 관여하거나 제가 뭘 부탁하거나 제가 뭐 의뢰하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런 걸 부탁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분들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장해찬 최고도 일단 약간 좀 애둘러서 말을 하긴 했죠. 본인도 소속이라고는 하면서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본인이 소속이면 무슨 불법이 있었다는 건가요? 무슨 불법이 있으면 자수를 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불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본인을 만약에 이게 좀 떳떳하시면 본인을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도 좋다. 제가 좋다, 고소고발을 이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나 다른 분들이 거짓말하는 거 다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당내 선거 아닙니까? 네. 제가 자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전혀 관계없고 전혀 무관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이게 네. 제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주장하고 싶으면 근거를 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런 자발적인 시민들이 어떤 시민으로서의 정치적인 의견을 그게 비판이든 응원이든 예. 내는 것 자체를 마치 부당한 것이고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정치가 맞는 겁니까? 정치라는 것은 자발적인 지지와 응원을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상대가 오히려 그 허점이 있으면 비판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다는 분들도 역시 그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댓글이 많다? 이렇게 응원하는 식의 메시지가 많을 리가 없다라는 식의 자기들 기준의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는 건 저는 시민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건 저를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저렇게 다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저분들이 저한테 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그랬다시피 예. 매크로로 드루킹을 돌렸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비판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제가 인기가 많다는 건가요? 그거 말고 뭐가 있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어쨌든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무부의 리소스를 이용했다든가 제가 돈을 주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걸 주장하는 걸까요? 혹시 법무부, 그거라면 심각한 네. 명예훼손인데요? 법무부 직원이 혹시 동원됐을 수 있다 뭐 이런 누가요? 주장도 누가 하는 누가 것 하죠? 같은데. 제가 그 문제는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그 법무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지금 당내 경선인데 당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민주당이 받아서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실이 댓글을 분석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뭔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를 역시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해찬 씨인가요? 그분이 주장하고 예. 그다음에 양문석이라는 민주당의 의원이 이상하게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올라탔어요. 이걸 가지고 주장하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은 드루킹 돌려서 처벌받은 정당이에요. 네. 그러면 저 댓글이라는 것들이 그러면 제가 시켰다는 건가요? 그런 말도 못 하던데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럼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드루킹 돌렸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냥 제가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저를 좋아하시고 저를 자발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어떻게 저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되며 네. 저는 참담한 것은 여기에 그냥 원희룡 후보가 올라탔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어제 TV조선인가에서 인터뷰를 나온 걸 보고 백불에서 한 거겠지만 근거를 물으니까 근거는 본인은 없다. 텔레비전 뉴스 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묻고 싶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예. 제가 댓글팀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네. 지금 저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그럼 저분들이 다 제가 혹시라도 돈 예. 받거나 제가 뭘 드리는 건가요? 자발적 댓글팀이라고들 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좀 댓글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여쭤볼 텐데 장해찬 전 최고가 주장한 것 중에 얼마 전에 여기 정치 시그널 나와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의원에 대한 대응을 좀 부탁을 했었다. 이런 저는 얘기를 기억은 했어요. 안 나는데요. 저는 총선 기간 동안에 우리 당의 논객들 네. 스피커가 있는 사람들한테 좀 싸워달라 많이 부탁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저 원톱이라고 한 이유가 저도 혼자서 다니기 싫었거든요. 모든 이슈를 다 제가 대응했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스피커 파워가 좀 다른 분들이 적다. 네. 나경원 의원처럼 그런 거죠. 예. 저는 많은 분들에게 부탁했어요. 그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같이 그런데 좀 해달라 이런 거죠. 어떤 우리 당을 공격하는 네. 그 당시 저를 공격하는 거는 우리 당의 총선 전략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비상대책위원이었고 선거를 이끌었으니까요. 그럼 그런 부당한 공격들에 대해서 이런 논거로 좀 맞서달라라고 당대표가 요청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는 그 당시에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그거에 응해 주시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몇몇 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나름대로 싸워주셨고 그런 분들이 신지호, 배현진 이런 분들이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제가 부탁드린 것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대단히 많은 분들께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외부
우리 상대 정당이 우리 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부탁하는 게 잘못입니까? 알겠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 나오시면 이 얘기를 좀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동훈 후보에 관련해서 이준석 당대표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좀 동의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저에게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잘 듣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제가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를 뭐 다 뜻이 있어서 말씀하셨을 텐데 그거를 뭐 분석하거나 그런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여러 언론 인터뷰 거치면서 반복해 오신 말들이 있더라고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치인들에게서 나올 법한 말은 아니긴 해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목표라기보다는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뭐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약한 분들한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라기보다는 제 인간으로서의 목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제 인간으로서의 목표하고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으로서의 목표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싱크로가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적이나 이런 쪽으로 비장하게는 큰 틀에서는 뭐 대단히 멋지고 대의를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생활이나 주변에 대한 대하는 걸 보면 뭐 저렇지? 되게 저렇게 고압적이고 저렇게 꼰대 같고 저렇게 권위주의적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걸 많이 공언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척을 하게 되면 예. 그러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뭔가 제가 되고 싶은 이 지향점이 있으면 자꾸 억지로라도 그런 척을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든 특히 약한 분들에 대해서 네.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예. 그렇지만 그게 반대로 제가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타고난 거니까 어차피 그건 네. 제가 할 텐데. 기본값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시군요. 근데 그러려고 노력은 해요. 저도 싸우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예.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내상이 생겨요. 공격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주는 셈이잖아요. 네. 뭐 제가 앞장서 싸우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들 저한테 공격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저한테 공격이 집중되겠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기로 결심한 거고요. 이거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가보죠.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채널A TV 토론회 비롯해서 남은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댓글 달아주시는 지지자분들 그리고 유권자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대구에서 스피치를 하면서 평소에는 잘 안 하던 짓 했는데 제가 약간 중간에 스톱했거든요. 예. 이거를 내가 할까 말까 좀 고민한 거였어요. 네. 그 시를 하나 읊었어요. 예. 좀 잘 안 어울리잖아요. 시랑 잘 어울리시는데요. 어쨌든요. 네. 그래서 대구에서 대구가 낳은 시인인 정호승 시인의 폭풍이라는 시를 제가 평소에 좋아했는데요. 예. 그 부분을 읊었습니다. 거기에서 폭풍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읊었는데 실제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은 또 하나 구절이 있었어요. 폭풍이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날아다니는 한 마리 새를 보라. 네. 제가 그렇게 비장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가 폭풍처럼 어려운 그 때인데요. 이럴 때는 폭풍을 피할 게 아니라 폭풍 속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폭풍이 돼서 우리의 뜻을 대한민국 전역에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